내가 I형이면,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면 고양이가 맞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면 개가 맞고,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책 기획자 김혜선이고요. 여기 토비동물병원 박노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양이를 만나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마녀 위니가 윌버를 처음 만난 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녀 위니 시리즈는 상당히 유명해요. 198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거든요. 마녀 위니가 이 굉장히 개구지고 이런 마녀의 우당탕탕한 여러 가지 마법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옆에는 항상 고양이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처음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게 좀 뒤늦게 그게 에피소드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나와서 마녀 위니를 좋아하는 많은 어린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위니가 처음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이 집이. 꽤 오래전 위니가 막 정식 마녀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마녀 학교를 갓 졸업한 위니는 최신식 요술 빗자루와 두툼한 마법책 그리고 번드르르한 새 요술 지팡이를 갖게 됐어요. 또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으리으리한 까만 집도 마련했지요. 위니는 그 집에서 즐겁게 잘 지냈어요. 얼마 동안은요. 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서 곧 허전하고 쓸쓸해졌지요. 그래서 위니는 꾀를 냈어요. 동생들을 불러서 같이 지내야겠다 하고요. 동생들이 셋이 번개처럼 달려왔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서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맛없는 요리만 한다든지 혼자 소파를 독차지한다든지 도대체 뭐 잔소리만 한다든지 맞지를 않아서 동생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심심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앵무새도 한번 불러보고 소도 불러보고 용도 불러보고 여러 가지 함께 살 만한 동물들은 있을까 하고 불러보았는데 너무 시끄럽거나 용은 뭐 불을 내뿜거나 뭐 도무지 같이 살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다. 이 심심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보니까 어느 날 한 꾀제제하고 냄새나고 털도 다 빠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아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양이죠. 고양이가 고롱고롱고롱 하면서 들어와서 이 고양이 털을 비껴주기도 하고 우유랑 생선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정이 들었죠. 고양이도 이 집에 그냥 머물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은 이제 친구가 되었고 이 고양이에게 윌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둘의 케미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수많은 마녀 이야기, 마녀 위니 이야기 속에서 윌버가 등장하게 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앞으로 펼쳐질 윌버와의 추억 이런 것들을 사진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격 MBTI가 유행인데 I형이 있고 E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형은 자기로부터 에너지, 내향적, E형은 외향적,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를 예를 들면 그냥 크게 그냥 대별을 하면 고양이는 I형, 강아지는 E형 뭐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사람 성격에서도 내가 I형이면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면 고양이가 맞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면 개가 맞고 이럴까요? 그냥 확률적으로. 아니면 그거 상관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성격이 내향적이고 조용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같은 성격의 고양이를 키우기보다 오히려 약간 활달한 강아지를 키운다면은 자기 성격을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줘야 되니 의도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강아지를 키움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거꾸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자기가 지나치게 활달한 성격이다. 그런 사람들이 고양이의 내면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훨씬 더 차분한 생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 바깥 활동이 매우 많아요. 많은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얘를 산책을 시켜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바깥 활동이 막 너무 많아. 스포츠도 하러 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집에 갔을 때 그냥 나는 집에서는 그냥 훅 꺼지잖아요, 에너지가. 그럴 때는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생활 태도, 내가 이 아이랑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도 조건도 있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개에게는 반드시 바깥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고, 고양이는 필요하지 않고. 고양이는 바깥 활동에서 아주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한때는 고양이의 목에 줄을 해서 산책을 시키는 산책 고양이라는 타이틀의 동영상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들을 차분히 지켜보고 난 뒤에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이 고양이는 절대 편하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라고들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고양이가 좋아서 하는 산책이 아니라 보호자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고양이를 억지로 산책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양이하고 지내는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바지런한 스타일인지 게으른 스타일인지. 가령 바지런한 사람이 강아지를 키워야 하고요. 조금 게으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고양이를 키워야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첫 번째 강아지가 짖거나 뛰어다닐 때 강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강아지가 짖을 때 반드시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행동은 절대 저절로 멈추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밖에 나가서 찾아보고 누군가가 왔다면 강아지를 안심시키고 내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의 역할을 그만 쉬어도 좋아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까지 강아지들은 계속 짖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들은 산책을 해야 되죠. 산책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충분히 주변 환경을 체크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시간 여유를 준다는 것을 뜻해요. 또 한편으로는 강아지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활발한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을 목욕시키고 때에 따라서 미용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여행을 갈 때도 꼭 같이 가기를 원하죠. 그 모든 활동들에서 강아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차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가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고양이들은 쉽게 잘 적응하고 혼자서 차분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면 강아지를 키우고요. 조금 귀찮아도 내가 조금 부지런한데 무조건 100% 나를 반겨주는 애가 강아지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 됐고 그냥 집에 나랑 가끔 체온이 있는 어떤 포근한 아이랑 가끔 교류하고 싶어. 이러면 고양이를 키우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것은 고양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고양이들은 고양이 보호자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거든요. 맞아요.